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선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장공포증이 되겠습니다. 방송의 순서는 개념, 특징, 원인, 증상과 진단, 치료순이 되겠습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심각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공포의 주된 원인은 불안과 공황입니다. 공황은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과 함께 임박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포증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이나 극단적인 회피가 되겠습니다.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공포증에는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공포, 특정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 사회공포증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심한 공포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 즉 판매점, 극장, 엘리베이터, 지하철에 대한 공포이죠. 광장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과 같은 번화한 장소, 쇼핑몰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그들은 버스, 지하철 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을 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홀로 있다면 그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소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황발작의 증상을 보게 되면 당황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죠. 잦은 불안 증상을 겪기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광장공포가 시작됩니다. 광장공포증은 15세에서 25세 젊은 시절에 나타납니다. 광장공포증은 불안을 느껴 장소와 상황을 피하게 하는 유형의 불안장애가 됩니다.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집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에 불쾌한 경험을 겪은 장소나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증상들이 더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 공황 발작을 겪은 경우 반복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향후 상황을 피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공공장소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탈출하기 어려운 곳을 두려워한다.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후군의 생물학적 및 정신적으로 요인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포 반응을 제어하는 뇌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광장공포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사건과 연관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무서운 경험에 따라 광장공포증을 앓게 되는데 가장 좋은 예는 붕괴나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분리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의 침입이나 물리적 공격과 같은 환경 요인도 원인이 됩니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학, 광장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는 때로는 가족력이 있다. 뇌구조, 두려움과 불안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차이, 외상사건, 어린 시절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외상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열린 공간에 대한 공포로 알려져 있지만 서핑센터와 같은 특정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중교통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복잡한 상태이죠. 두려워하는 자극에 노출되면 불안이나 공황 발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빠르고 쿵쿵 치는 심장, 발한, 전율, 동요, 호흡곤란,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 메스꺼움 또는 설사, 가슴 통증, 삼키는 데 문제가 있음,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 죽음의 두려움 등이 공통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 즉 판매점, 극장, 엘리베이터, 지하철에 대한 공포이죠. 다음의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의 경우에 공포가 발생하면 광장공포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선박 또는 비행기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주차장, 장터 또는 다리와 같은 열린 공간에 있는 것, 상점, 극장 또는 영화관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 있는 경우, 일렬로 서 있거나 군중이 있는 경우, 혼자 밖에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은 대중들이 밀집한 장소, 즉 백화점, 광장, 공공장소 등에서 혼자 나갈 때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나며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불안 증상이 일어나는 강박신경증의 한 증상입니다. 광장공포증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삶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불안을 견디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배우고 또한 이를 바꾸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곡된 사고를 건강한 사고로 대체하여 인생의 통제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죠. 노출요법은 일반적으로 인지행동치료의 일부입니다. 환자는 점차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됩니다. 노출을 통해 두려움을 감수하는 방법이죠.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반드시 광장공포증을 치료하지는 않지만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여 두뇌 화학물질의 생산을 증가시켜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야채 및 저단백질로 구성된 건강식을 섭취하면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안을 줄이고 공황발작과 싸우기 위해 매일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연습합니다. 약물 치료는 광장공포증 또는 공황발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측면에서 불안을 견디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변경하고 정상적인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죠. 노출요법, 노출을 통해서 두려움을 감수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 광장공포증 또는 공황발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와 같이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공포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